예, 오늘 제주지방법원에서는 전 남편을 참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 피고인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언론을 보면 이 피고인을 거의 고유정이라고 이름만 부르고 있습니다. 통상 이름이 공개된 특정인을 부를 때는 뒤에 씨를 붙이는 게 맞는데 이 단순히 살인범이기 때문일까요? 그렇다면 어제 이혼한 송혜교, 송중기 부부들, 이 사람들은 범죄자도 아닌데 씨자를 붙이지 않고 그냥 이름만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 뉴스리듬에서는 이렇게 누구나 다 익숙하게 쓰고 있지만 정작 그 까닭은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이런 여러 문제를 다루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팩트체크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팩트포커스, 오늘 첫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신태현 기자 나왔습니다. 자, 신 기자. 예. 그래요. 고유정 씨, 어느 게 맞습니까? 예. 보통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말을 걸거나 잘 아는 사람이라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 사람을 부를 때는 이름 앞뒤에 존칭이나 지책 같은 호칭을 붙이게 마련입니다. 예.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C가 있습니다. 사전에 보면 공식적이고 사무적인 자리나 다수의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글에서 높이거나 대접하기 위해 쓰는 명사라고 되어 있죠. 하지만 예외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고유정은 방금 전에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공판 준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아까 사전에서 C는 다수의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글에서 쓰인다고 했는데 다수의 독자가 있는 언론은 고유정에게 C를 붙여야 할까요? 버닝썬 사건에서 등장한 정준영과 최중훈, 전철을 살해해 중형을 선고받은 김종선 등에게도 C를 붙인 기사, 안 붙인 기사가 있어 서로 다릅니다. 기업 총수나 대법원장처럼 주요 직업이 있으면 그 직업으로 부르지만 그렇게 하기 애매한 경우에는 C를 붙이느냐가 관건입니다. 예. 그렇다고 이렇게 피의자나 범죄자에게만 호칭을 생략하는 건 또 아닙니다. 어제 배우 송혜교, 송중기가 법정에서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는데요. 이렇게 연예인, 배우, 가수, 스포츠 선수에게도 C를 생략하면서 지책도 부르지 않고 이름만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지금 씨를 붙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일단 뭐 범죄자, 그리고 연예인, 스포츠 선수,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군요. 예. 그래서 우선 피의자의 경우를 먼저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규에는 실명에 C를 붙이는 여부는 나와 있지. 잠깐만요. 그 피의자에는 피고인도 포함이 되는 거죠?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예, 그렇습니다. 피의자는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고, 예. 피고인은 이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규에는 말씀하신 피의자나 피고인 등의 그 실명에 C를 붙이는 여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 일단 법조 전문가 허윤 변협 대변인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죠. 예. 뭐 이를테면 대통령 이름 부르면 안 된다 이런 그런 법은 없잖아요. 법에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C를 붙여라 이렇게까지 규정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하지만은 C를 붙이지 말아라. 이렇게 된 규정도 없죠. 네. 그래서 법규에서 신경 쓰는 부분은 실명에 붙이는 호칭보다는 실명 그 자체의 공개 여부입니다. 법무부 훈령에는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공보 준칙이 있습니다. 예. 이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 상황을 언론에 알릴 때 피의자를 익명 처리해야 하고 그것을 알파벳으로 지칭하며 실명을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네. 대기업 총수나 공직자처럼 공적 인물이거나 언론에서 알아내서 이미 공개해버린 경우에는 실명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법원 판결문도 공공에 공개할 때는 익명, 당사자에게 보낼 때는 실명만 적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직업도 표기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예. 이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공보 준칙. 이때의 그 대상들은 이제 주로 피의자, 수사를 받고 있는. 제가 알기로는 대법원 공보준칙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아마 같은 기준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는 또 피고인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지 않은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는 왜 C를 안 붙입니까? 네, 연예인의 경우에도 C를 꼭 붙여야 한다는 법규나 국어 문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형성된 문화에 달렸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예.
이번에는 국립국어원의 김영배 연구관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특히나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정서상 뭔가 좀 더 친밀함을 갖고 있다고 문화적으로 용인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범죄인이나 낯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이름을 안 넣는다고 하는 것은 낮잡는 그런 의미가 좀 있잖아요. 언어적인 표현이 쓰이는 상황이나 맥락이나 문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범죄자는 낯잡고 연예인에겐 친근감을 느끼는 게 대중 정서이기 때문에 언론이 이를 따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신 기자는 방송기자협회하고 한국기자협회도 이 문제를 좀 알아봤죠. 뭐라고 합니까? 이제 그 협회들에서는 자신들이 이제 그것을 가이드라인을 설정한다든지 정할 문제가 아니라 예. 이제 결국은 이제 언론 내부의 문화, 그리고 규정, 그런 것에 달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식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각 언론사에서 해석해서 하는 영역으로 좀 남겨둔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최순실 같은 경우는 최순실 씨라고 하지 최순실이라고 하는 그런 보도는 잘 보지 못했어요. 좀 이상한 문제인데 또 범죄자라고 해가지고 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이미 낮잡아서 존칭을 생략한다는 것도 언뜻 좀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도 친근감 때문이라는데 그러면은 이 씨를 붙이면 친근감이 없어지는 것인가? 이런 또 의문도 듭니다. 오히려 이 대중예술인들을 또는 운동선수들을 좀 낮잡아봤던 그 과거의 구태의 뿌리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또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신 기자가 취재해온 것은 이 개념적인 분류, 그죠? 개념적인 분류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신 기자 고생했습니다.